자, 오늘은 파트 2 유가증권 코스닥에서 챕터 3 주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챕터 4 유통시장과 한국거래소 학습 내용 리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진도가 너무 느리네요. 큰일 났네. 뭐 요번 뭐 망치면 뭐 다음번에 봐도 되고, 정 안 되면 마지막 주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문제풀이 해가지고 벼락치기 해서 시험을 봐야 될지 조금 고민 중인데, 네,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뭐 제가 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편한 마음으로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1 주식의 의미다. 이거는 크게 뭐 외워야 된다기보다는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하되 균등한 단위다. 자, 액면 주식 금액으로 표시하는 방법, 무액면 주식 전체 자본금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방법. 대부분 다 액면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무액면 주식에 대한 거는 제가 실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액면 주식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 돼 액면 금액이 5천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발행하는 경우 1만원의 배수로 하여야 함. 저는 액면 금액 5천원 이상 주식을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본 거 중에는 5천원이 최고였거든요. 자, 액면이 5천원 미만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을 해야 함. 제일 많이 본 거는 5천원, 100원, 500원 이 정도까지 본 것 같아요. 뭐 액면 분할하는 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주식 매매하면서 본 거는 이 정도까지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무액면 주식 한 주의 금액이 정관 및 주권에 표시되지 않고 단지 자본금에 대한 비율로 표시된다. 정관에도 표시 안 되네요. 자, 발행 가격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자본금이 됨. 발행 가격의 2분의 1 이상이다.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을 모두 발행할 수는 없다. 주식의 발행 형태.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 발행은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네요. 자, 발기 설립이 뭐니까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소수의 발기인만이 주식을 인수함과 동시에 회사의 설립이 이루어진다. 발기 설립. 그 다음 모집 설립은 회사 모집 시에 발행되는 주식 중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기인이 주식부터 모집. 대부분 이거이겠죠. 대부분 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 주식회사의 이 모집 설립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기 설립 기업의 증자에 의한 주식 발행.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주식 발행의 총수 중 미발행 주식 범위에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이사의 결의에 발행하는 것이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거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대표적인 거를 보면 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가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기타 주식 발행도 있네요.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미 설립된 기업이 추가로 더 주식을 발행하는 거, 이걸 의미하겠죠. 어, 유상증자 이제 엄청 많이 하는데, 주식 발행과 함께 반드시 죽음의 납입이 행하여지며 그 결과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한다. 제3자의 방식과 주주 배정에 의한 방식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 무상증자.
이거 뭐 굉장한 이슈인데 이 무상증자하면 굉장히 호재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주식을 나갑하지 않고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신주 발행하는 거죠. 음. 일단 실질적인 증가는 없고 잉여금의 감소 및 자본금의 증가로 나타난다. 회사의 잉여금으로 하는. 3번 회사의 이익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하기 위한 신주 발행. 요즘 주식 발행, 주식 배당, 이 주식 배당이네,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 등 권리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기업 합병 또는 주식 분할에 의한 신주 발행. 뭐 이런 것들이 있다네요. 그래서 실제 주식이 발행되는 것. 자, 주식의 분류.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각기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의 종류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한다. 자,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자, 특정 종류의 주식이 이익의 배당이나 자녀 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우선주가 있고 여루적 지위에 있는 후배주가 있고 실제 우선주는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주식 매매할 때도 계속 보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주식들 이 후배주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실제 어떻게 되는지 거래되는지 모르니까 보통주는 뭐 보통주와 우선주를 많이 알게 되지만 이 후배주는 여루적 지위에 있는 주식을 하나요? 이게 실제 이거는 거래가 되는지 모르겠네. 자, 이익 배당에 있어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자녀 재산의 배분에 있어서는 열등한 주에는 혼합주도 있네. 이 혼합주 특이하네.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 의결권이라고 하면 주주총회에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해 주주의 결정을 뜻함. 의결권은 한 주당 하나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과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없는 이런 것도 있네요. 보통은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좀 더 주고 그러니까 이건 뭐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겠죠. 액면주와 무액면주.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액면주,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액면주. 아까 좀 봤었죠. 기명주인가? 기명주네요. 오타네. 무기명주. 주주의 성명이 직권 좀 오타나는 것들이 있네요. 주권과 주주 명부에 표기되는가에 따라서 기명주와 무기명주로 구분한다. 기명주 수익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주주관리가 평하다는 이점이 있는데 일단 무기명주는 당연히 신속하게 유통을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건 참고로 그냥 좀 각각의 의미와 이점에 대해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환 주식.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주식. 상환 사유부 주식. 강제 상환이겠죠? 상환 주식이겠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청구하는 주식. 상환 청구권부 주식. 의무 상환 주식. 이렇게 상환을 해줄 수 있는 주식. 두 가지죠. 회사가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주식. 그 다음에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 이게 상환 주식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환 주식. 요 상환 주식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전환 주식, 전환 사채권 이런 거, 전환 청구권부 주식, 전환 의무 주식.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하는 주식. 주주가 청구하는 거. 정관이 정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전환 부유 주식, 강제 전환 주식.
여기에 이제 전환 주식과 상환 주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니까. 공통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다는 점에서는 전환 주식과 상환 주식이 공통점이네요. 근데 차이점은 상환 주식의 경우 그 회사가 그 대가로 금전이나 자산을 지급하는데 전환 주식의 경우 회사가 발행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지급. 이게 핵심이네요. 이게 핵심. 저는 다른 종류의 주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기업 공개의 절차와 실무. 기업 공개가 뭐냐,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주식의 분산 요건, 거래소 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해 일정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행위다. 거래소 시장의 상장의 준비 단계, 상장을 위한 준비 단계다. 기업 공개라는 게. 자, 기업 공개 절차는 상장 준비 단계. 자, 먼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야 된다. 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최근 3, 4업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면 최근 1, 4업년도. 이건 알아둬야겠죠?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부터 감사를 받아야 함. 또한 4업년도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기 재무제표. 상장 희망 사업연도에 직접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하나여 증선이가 지정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증선이가 지정을 한답니다. 회계감사는. 금융위가 지정한 공공적 법인, 특수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은행, 투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공기관 등은 감사인 지정이 면제. 감사인 지정 면제 요건. 요거는 좀 확인해야 되겠고. 자, 대표 주관 계약의 체결. 상장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와 대표 주관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대표 주관 회사는 계약 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해야 된다. 대표 주관 계약 체결. 정관 정비. 이 정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주주 배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기 위해서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범위도 이런 정관에 다 기재를 해야 되지. 이걸 만약에 더 늘리고 싶으면 이것도 변경해야 되고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저도 요번에 이제 좀 매매해보면서 좀 알게 된 부분인데, 네. 주권 주식수 조정. 수권 주식수? 자, 신주 공모 또는 기타 증자 발행에 따른 발행 주식수의 증자가 예정되어 있어 정관생의 수권 주식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 공개 전에 주권 주식수를 늘려야 된다. 수권 주식수. 이거의 범위 내에서만 주식 발행을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많이 늘려놔야 유상증자를 하던 무상증자를 하던 이게 발행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죠. 정관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함. 자, 한 주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N면 주식의 경우 건면액을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중에서 해야 함.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해야 되고, 구주주 신주 인수권의 배제 및 제약에 관한 조항. 정관에 따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신주가 발행될 경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신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야 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관에 미리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주식총회 소집 공고에 관한 사항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2주 전, 회의일 2주 전에 알려야 된다는 건데, 근데 간소화 절차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주권상장법인은 조금 간소화 절차 해준다 얘기죠. 명의개서 대행제도 채용에 관한 조항. 주권상장법인은 명의개서 업무에 관하여 명의개서 대행회사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명의개서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된다. 신주의 배당 기산일에 관한 사항. 거래소는 주식의 종류별로 배당 기산일이 다를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권의 상장을 유예하고 있음. 이거는 이제 배당 기산일의 주식 종류에 따라 배당 기산일이 다를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배당이 되는 주식수와 나중에 배당을 받는 주식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주의 이익배당은 신주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정함으로써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명의개서 대행계약. 기업 공개에 앞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선정하고 명의개서 대행계약을 체결. 단 은행법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정부가 50% 이상 지분 공공기관은 제외. 이 명의개서 대행 계약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사주 조합 결성 등 기업 공개를 통해 우리사주를 배정하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전에 우리사주 조합을 결성해야 함. 우리사주 조합원은 공모주식의 총수의 20%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를 지님. 이런 것들은 숫자기 때문에 좀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코스닥 상장에 상장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선 배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가능은 하다. 코스닥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능은 하다.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신주 모집의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신주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격과 납입 예정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함. 구주 매출의 경우 구주주로부터 매출 주식수 및 원가 매출 가액 등 구주 매출에 관한 재반 사항에 대한 위임받아 공모.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이 얘기겠죠. 신주든 구주든. 자, 회계 감사를 위한 상장 예비심사 계획 통보. 대표주관에서는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의 상장 예비심사 계획을 거래소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되고, 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신청 예정 기업 목록을 금감원에 전달하고, 금감원은 통보받은 기업 중 감리 대상을 선정하여 회계 감리를 실시. 감리 결과 증손으로부터 고음철 고발,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기각할 수 있음. 요 네 번째 거는 좀 알아둬야겠네요. 3년 이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상장 신청 사전 협의. 상장 신청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본 게 이게 쭉 봤는데 이게 뭐에 관련된 부분이냐면 기업 공개 절차의 상장 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기업 공개 절차 상장 추진 단계. 잠깐 이거 뭐였지? 무슨 색으로 했지? 상장 추진 단계. 주권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위에 것들이 사전 부분이 되면 이 예비 심사 제출하고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다.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 증권신고서란 뭐냐? 공모하는 증권의 내용과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 청약 권유의 근간이 되는 공시설이다. 자, 기재사항에 허위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발행인, 대표주건 회사, 회계법인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될 수 있다 얘기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네요. 듀 딜리전스의 내용과 실행 근면의 내용, 외부 감사인의 의견, 변호사의 법률 검토 등을 근거로 상장 신청법인 증권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를 한다. 자, 증권신고서, 그 다음이 정정신고서. 만약 정정한 사항이 있으면 정정신고서를 하겠죠. 아니면 금감원에서 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정신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겠고, 회사 자체에서도 뭔가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정정할 수 있겠죠. 금융위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를 해야 되고, 발생 효력. 자, 증권신고서는 금융위가 수리한 날부터 15일 영업일 경과하면 효력 발생하고, 이런 거 다 암기가 됐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정신고서가 신고한 날부터 3일 경과 후 효력 발생. 모집 매출가액 및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변경한 경우. 자, 예비 투자 설명서, 투자 설명서의 제출. 일단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비 설명서와 투자 설명서를 제출한다 얘기죠. 증권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근데 청약을 하고 싶으면 예비 투자 설명서를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자, 투자 설명서 제출. 투자 설명서는 증권선고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해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발행인은 회사의 본점 지점, 금융거래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들에게 공람할 수 있게 하고, 투자 설명서에는 예비 투자 설명에 기재된 기재 사항에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및 공모가의 가액을 추가로 기재해야 함. 추가 기재 사항이네요. 공모 희망 가액의 산정. 대표 주관 회사가 회사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공모 희망 가격을 일정 범위에서 제시한다. 밴드로 정하여 제시한다. 공모 희망 가액도 선정을 하고. 자, IR과 수요 예측. 기업 설명이죠. IR은 기업 설명에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수요 예측은 공모가의 결정에 수요 예측을 해서 공모가액을 일반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이 얘기죠. 수요 예측이란 뭐냐? 대표 주관 회사가 발행 주식의 공모 희망 가격에 대한 수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수요 예측은 공모 주식 중 우리사주 조합 배정분과 일반 청약 배정분을 제외한 기관 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실시한답니다.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걸 감안해서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외 공모가액이 공모 예정액 50억 원 미만인 경우는 그냥 결정할 수 있다 얘기죠. 수요 예측할 필요 없이, 너무 크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 청약과 납입. 대표 주관 회사는
투자 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발행회사,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전원의 연명으로 청약 안내를 공고한다.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후 2일간 청약 접수한다. 자, 실제 여러분들 이거 공모주 해보신 분들은 이 2일간 하고 난 다음에 청약금, 예수금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배정받은 만큼 거기서 금액이 빠져나가죠. 배정. 대표주관회사는 청약 마감 결과를 집계하여 자체 배정 기준에 따라 배정을 한다. 청약 결과를 종합하여 이중 청약자를 검색하고 인수회사별로 배정 내역을 점검한다.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모 이해관계자는 제외시킨다.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공모 예정 주식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는 초과 배정 옵션 제도를 이용하여 공모 규모를 초과 배정 옵션이라는 게 또 있었네요. 이거는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자, 납입. 청약자별로 배정 주식수가 확정된 후 청약자의 납입 금액을 청약 증거금에서 대체시키고 초과 청약금은 각 청약자에게 환불한다. 청약 그 증거금이 납입 예정금보다 적은 경우 청약자는 그 미달 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되며 납입된 청약분은 인수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증자 등기 및 증권 발행 실적 보고.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주금 납입 증명서와 인수회사의 주식 청약서, 그 다음 총액 인수 및 매출 계약서 사본,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을 첨부해서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원래 주택이나 이런 것만 등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주식 관련된 부분도 다 등기를 하네요. 증권의 모든 매출이 완료되면 발행인은 지체 없이 금융위에 증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본을 거래소에도 제출해야 된다. 주권의 발행 및 교부. 청약 단위별 배정주식수가 확정되면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예탁 결제원의 주권용지 사용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는 지정된 인쇄도와 가세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다고 하네요. 그 다음 유상증자. 정말 뭐 유상증자와 그 다음 무상증자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죠. 정말 나쁜 기업들은 유상증자 해서 자금 끌어모은 다음에 또 감자하고 또 증자하고 감자하고 이거 반복하다가 이제 상폐 수순으로 가는데, 유상증자가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거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 하는 경우 굉장히 좋게 보죠. 호재로 보고, 기업이 너무 재무 상태가 나빠서 재무 개선을 위해서 유상증자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악재로 보고, 기업이 자금 등의 재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주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시키는 행위다.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 요거죠. 요걸 하기 위한 건데, 자,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주주 배정 증자 방식, 그 다음 제3자 배정 증자 방식, 일반 공모 증자 방식,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주주에게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 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실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죠.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의 인수권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고 실권주는 이사의 계율을 처리한다. 장단점 알아둬야겠죠. 주주의 지위, 특히 의결권의 비례적 지위의 변동을 막을 수 있고, 신주의 발행 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주주의 재산상의 피해를 좀 방지시켜 줄 수 있다. 일반 공모에 비해 발행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발행 규모가 대규모인 경우 기존 주주들이 다 소화를 못 시킬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제3자 배정 증자 방식. 특별한 자에게 신주 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연고자 배정 방식이라고도 한다. 특별법, 회사 정관, 주주총회, 특별 결의인가? 결의죠, 결의. 결의 등에 의해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권, 인수권을 부여한다.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 및 회사의 경영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 의결을 거치는 등 엄격히 규제를 가한다. 극소수에게 이제 증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회사의 경영이나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제 엄격 규제를 가한다. 그다음에 일반 공모 증자 방식, 이걸 제일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긴 하던데,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한답니다. 그리고 불특정 청약 기회를 부여한다 이거죠. 완전 공모. 발행 사무가 복잡해서 발행회사가 발행 실무를 담당하기도 어렵고 발행 주식을 전량 소환하지 못할 위험성도 내포하다. 그래도 왜 이걸 할까? 불특정 다수인의 대한 신주 배정. 우리 사주 조합 미청약분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신주 배정. 주주 우선 배정 후 미청약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의 다수인의 신주 배정. 주주 우선 공모증자. 인수인 또 주선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특별 유형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이렇게 신주 배정. 네.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일단 일반 공모 증자 방식에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유상증자 발행 가격 결정은 주주 배정 방식 및 주주 우선 공모 방식에서는 기존 주주의 우선적 신주권으로 신주 발행에 따른 구주주의 피해 유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하여 발행 주체가 발행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발행 주체가 그냥 자유롭게 한다. 그 다음에 일반 공모 방식은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 산술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의 기준 주가겠죠? 청약일 전 기준 주가로 한다. 기준 주가의 70% 이상 발행 가격으로 정해야 함. 이런 숫자 중요하고, 이거 좀 중요하겠네요. 다 발행 가격을 다르게 하니까. 제3자 방식 배정 방식에서는 청약일 요건 똑같은데 발행 가격을 기준으로 90% 이상 훨씬 더 높게 정하네요. 이런 것들. 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경우 발행 가격 결정의 예외.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유상증자의 경우 대부분 제3자 방식이 이루어지며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추진한다. 보통 금융기관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의 투자 유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발행 가격의 결정에 융통성을 두어 원활한 구조 조정과 기업 개선. 어쨌든 융통성수 이렇게 한다 이 얘기죠. 신주 인수권 증서의 발행.
신주 인수권 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주주의 요청에 의하여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당해 신주 인수권 증서 매매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회사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거 교재에 나온 표 있습니다. 주주 배정 방식과 주주 우선 공모 증자 방식의 증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실권위험 이게 더 높네요. 일단 유상증자를 했을 때 모두 다 신규 발행된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에 발행된 그런 것들이 다 주주들에게 돌아가서 배정이 되면 실권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주주 배정 증자 방식이 실권위험이 높고 주주 우선 공모 증자 방식의 실권위험이 낮답니다. 이런 비교된 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라든지 증여세가 이건 면제가 되네. 차이점만 효력 발생일 차이가 있네요. 이런 부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섹션 6 무상증자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이사회 또는 주주추정회의 결의로 자본 잉여금의 전부 이익준비금 기업 합리화 적립금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등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증가된 자본금 해당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소유주식수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한다. 작은 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 구성의 시정, 사내 유보의 적정화 또는 주주에 대한 자본이익의 환원을 목적으로 총자산의 변화가 없다. 재무제표 등의 항목을 변경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어쨌든 이거를 굉장히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단 기업의 재무구조가 어느 정도 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증자는 괜찮은데 적자를 보는 기업들도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기타 주식 발행, 주식 배당 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주식형 사채의 권리 행사에 따른 주식 발행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합병 등에 따른 주식 배당 주식 발행이 있죠. 이렇게 세 개 크게 기타 발행 무상증자 빼고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금으로 주지 않고 주식으로 배당을 해주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 유출될 자금을 자본화시켜 주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산이 그만큼 유구되어 이익의 자본화라고도 함. 말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상장 법인의 경우 주식 배당 한도는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로 제한. 비상장 법인이고 주권 상장의 법인의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요. 이익 배당의 전부를 주식 배당으로 할 수 있음.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다음 전환사채, 주식전환. 전환사채 있으면 주식전환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거 좀 혼동되는 거. 전환액에 상당하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나 자산 전체는 부채가 그냥 자본으로 이전된다고 봐야 될까? 어쨌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거니까 변화가 없답니다. 주권상장의 경우에는 전환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 산술평균주가, 일주일 가중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평균가액의 최근일 뭐 이렇게 말이 어렵지? 높은 가액으로 이상으로 한다. 일본 공모 방식에는 낮은 가액. 그 말 너무 어려운데 네. 하여튼 이런 평균 낸 것 중에 1개월, 일주일, 최근일 한 것 중에 높은 것 중에 하나로 해준다 이 얘기겠죠.
주권상정법인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공모 발행 형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해 전환권 행사하는 경 1년 경과, 공모 발행 형식은 1개월 경과.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신주 인수권의 권리 행사. 채권과 신주 인수권이 통합되어 있는 일체형과 이들을 분리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있는 분리형이 있음. 일체형과 분리형. 주권상정법인의 경우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을 또 이거 똑같이 나오네요. 높은 가액으로 한다. 위에 거와 똑같네요. 그 다음 전환 주식의 전환권 행사. 전환에 의하여 전환 주식이 소멸되고 새로운 종류의 신주식이 발행됨에 따라 신구 양 주식의 발행 주식수가 증감하는데 전환 시에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합병 또는 기타 주식 발행. 합병에 의한 주식 발행.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게 되는데 그 배정의 현상은 합병 계약서에 기재되어 추후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합병 계약서. 주식 합병에 의한 주식 발행.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감소하고 한 주의 금액이 변경되는데 주주의 권리는 단주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한 합병 후의 신주식의 존속되므로 지분 변동은 없다. 뭔 의미지? 일단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는 한 주의 금액이 변경된 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된다. 주식 분할에 의한 주식 발행, 주식 병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사가 자본이나 재산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주식을 세분화하여 주식의 이거 주식 분할은 뭐 액면 분할 이런 얘기죠. 뭐 5만 원짜리를 5분의 1로 하면 만 원권으로 해놓고 주식수를 늘리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음. 자, 실질적인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랬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뭐 비싼 한 주당 60만 원, 50만 원짜리다. 5분의 1로 했을 때 한 주당 10만 원으로 바뀌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 때문에 더 주식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자, 다음으로는 챕터 4 유통시장과 한국거래소입니다. 챕터 3가 좀 내용이 많았네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유통시장의 의의. 자, 유통시장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상장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거래소 개별적으로는 장외 시장으로 구분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직적 정형으로 이루어진. 원래 한국 거래소가 유일한 증권 시장이었는데 2003년 13년 4월 법령에 따라서 누구나 거래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제 거래소를 추가로 개설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거래소, 금융의 인가를 받아서 금융투자 상품을 개선하는 자를 말한다. 자, 유통시장의 기능. 그냥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행증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발행시장의 장기 자본 투자를 촉진. 그 다음에 장기 자본 조달 원활. 시장성과 유통성이 높으면 적정 가격으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증권의 담보력을 높여줌으로써 증권을 담보로 한 차입을 용이하게 한다.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자유경쟁 시장인 유통시장에서 형성된 증권의 가격은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할 수 있는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다.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 하죠.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발행시장에서 발행될 증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일단은 뭐 책에는 이렇게 써있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한국거래소
개설시장,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 파생 상품의 공정화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 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한국거래소가 개설되고 있는 시장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파생상품 등이 있다. 이 정도 봐두시고요. 한국거래소의 법적 성격, 국내 유일의 거래소다. 그 다음에 회원 조직. 자, 아닌 자는 매매하지 못한다. 회원은 결제 이행에 대한 책임 부담에 따라서 결제 회원, 매매 전문 회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자기 자율기재 기관이다. 자율기재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거래소의 주요 업무. 뭐 이거는 다 요번 그래도 좀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 매매, 결제에 관한 업무, 증권의 상장 및 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한 업무, 금융위로부터 금융투자상품 거래, 청산업 인가를 받아 법적 청산 기능, 이런 것이 있네요. 이거는 좀 생소하니까 봐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의 구분.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넥스 시장. 실제 대부분 뭐 유가증권, 코스피, 코스닥은 많이 쉽게 거래를 하니까 이 코넥스에 대한 부분은 거래를 안 해봐서. 자, 봅시다. 그래서 다른 건 좀 쉽겠고 이 코넥스 시장만 좀 생소할 거예요. 종전에 한국거래소가 1956년 개설한 시장을 개선한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다. 그쵸? 코스피와 코스닥.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합증권 시장으로 운영되어 있다. 코스닥, 성장성 있는 시장. 성장성 있는 기업, 성장기업 중심의 시장이다. 벤처기업, 중소유망기업 등이 보통 주류를 이루고 있죠. 독립적 경쟁시장이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보조적인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시된다. 우량 종목 발굴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선별 기능이 중요하고, 이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업종, 재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이런 기업들은 좀 사기칠 확률이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좀 위험하다고 보죠. 코스피에 있는 종목보다는. 코넥스 시장,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해요.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기술력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장 요건 및 공시 의무 등을 최소화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과 별도로 운영한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좀 위험성은 좀 높은데 정말 고수익, 고위험의 최고봉이 되겠죠. 요 세 개 중에서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시장이래. 유통시장과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